오늘 대 선생님이 두 장의 사진을 갖고 오셨는데요. 어떤 사진인가요? 제가 학생들과 전국 과학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던 사진입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갖고 오신 건 아니시고 왜 갖고 오신 겁니까? 오늘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를 좀 소개해드리고 좀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저도 어제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준비반에 참여해 주세요 하는 이 학원의 홍보 메시지였어요. 아, 이제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학원들은 벌써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 관심을 갖는 이유 왜일까요? 우선은 이 과학대회 중에 난이도도 좀 쉬운 편이고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고 여기에 참여했을 때 그 경험들이 학생들 진로 진학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사진 속에 나왔던 학생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제고나 과학고도 진학을 하고 또 과학 관련된 일을 대학을 진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이제 과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가 도대체 뭐길래 이 대회를 참여한 우리 성공의 경험 혹은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잘 커가고 있는가, 한번 관심을 갖고 이 대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언제 안대가 되나요? 근데 학교나 시도마다 좀 달라요. 근데 전년도에 미리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보통은 3월 초에 학교에서 예선대회를 합니다. 막 준비할 게 많은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준비할 거 많지 않고요. 이런 대회 참여하는 양식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한 A4 용지 한쪽 분량에 발명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거기에다 간단한 설명을 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우선은 저는 이 발명품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제를 찾기 위해서 이제 학생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노력하는데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선택하세요. 어떤 방법이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혹은 학원의 도움을 받으시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 일단 돈을 투자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 막대한 양의 정보 속에서 이제 알토란 같은 진주를 찾으면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또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너무 많은 무분별한 정보 때문에 거꾸로 표절에 걸릴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아이만의 독특한 그런 아이디어가 좀 사장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내대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4 용지 한쪽 분량의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와 그 간단한 설명을 내게 되는데, 이때 많은 결격사유 중에 이제 걸리는 것들이 표절, 그리고 기성 제품에 대한 모방이에요. 발명품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명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표절이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근데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 예선대회 보고서를 내게 될 때 시도교육청 그때는 표절 여부를 검색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 기존 수상작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중앙과학과 홈페이지에 가시면 특별전 행사라는 메뉴가 있고 거기에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수상작들이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면 대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존의 주제들과 굉장히 일치도가 높으면 표절로 된다는 거죠. 근데 발명품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는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발전하고 개선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를 바꾼다거나 재료를 바꾼다거나 적용 대상을 바꾼다든가 본인의 아이디어를 좀 덧붙이거나 응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명품 경진대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교내대회는 A4 용지 한쪽 분량의 이제 아이디어 제안서를 내면 된다는 거. 그리고 표절 중복에 대한 이제 결격 사유가 아닌다라면 이제 교내대회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교내대회에서 운영해 보셨잖아요. 네네. 심사에서 작품 선정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아이디어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가 혹은 그 아이디어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게 필요성이 또 중요해요. 그리고
더 본다면 이제 그림 같은 것도 뭔가 좀 구체적이고 설명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탐구심을 가지고 어떤 과학적 용어로 탐구했는가 이런 것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경험한 경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경험, 이런 경험 속에서 개선 아이디어를 내는 게 1순위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시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 형태의 연구들이 이제 많이 각광을 받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다소 부족할지라도 이 교내대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제 담당 선생님이 배정돼서 그 아이디어를 정교화시켜 주시고 그 준비 과정을 도와주는데, 아까 발명품 경진대회의 가장 큰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드나요?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리의리한 완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근데 대회 지도했을 때는 어떤 경우는 스티로폼으로도 만들고 그림으로도 그리고 나무 이런 재료를 활용할 때도 있었고 레고 형태로 만들었던 것도 있고요. 정 힘들면 그냥 그림으로 설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경향들을 보면 어떤 아두이노 코딩을 이용한 이제 발명품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AI 디지털 기술을 쓰다 보니까 막상 이제 대회 당일날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시연을 할 때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대로 시연이 안 됐는데도 입상을 했다는 거예요. 전국대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나 좋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시연할 때는 미리 동영상이나 이런 걸 찍어 놓을 수도 있고 보고서의 결과를 다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은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런 발표에서 시행착오 정도는 또 감안해서 아마 심사하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출품되는 이제 분야들을 보면 IoT 기술을 이용한 이제 생활 속의 이제 문제 해결이에요.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진단하고 그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았고, 최근에 이제 인구 고령화 시대잖아요. 노인 인구들이 많아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작품들 제안할 때. 어르신들의 신체적으로 이렇게 좀 노화된 점, 혹은 귀가 잘 안 들린다는 점, 혹은 이제 시간 감각, 예를 들면 정시에 벨이 울려서 약을 먹게 해드린다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약을 먹거나 또 노인들이 생활할 때 일상생활 속 사고들이 많아요. 그런 사고들이 많을 때 감지하거나, 혹은 치매나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노인들이 길을 잃었을 때 그 가족들에게 그 위치가 전송되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맨 처음에 아이디어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신선하다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상용 서비스도 있고 많은 학생들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이제 실습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로 나오게 되면은 참 필요한 영역이고 그런 참신한 주제였지만 시기적으로는 이미 식상한 주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입상작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그 입상작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드는 게 좋은데, 일단 이렇게 이제 시도교육청 대회에 이제 출품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과 함께. 그러면 이제 계획서하고 네. 시제품을 출품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시도도 학교 대표로 나가면 시도 예선이 통과돼야 됩니다. 출품 계획서를 이제 한쪽 분량짜리를 근데 거의 8쪽, 뭐 10쪽 이상의 계획서로 또 자세히 서술을 하고 그게 통과가 돼야지 시도 본선에 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지역 교육지원청 대회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시도는 이제 교육지원청 대회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절차가 학교에서 예선을 통과하면 이제 본선에, 시도교육청 본선에 이제 진출하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도마다 상황이 좀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 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제의 참신함, 그리고 창의성,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뽑히면 이제 그 분야별로 이제 있죠? 네. 그 분야별로 선정이 되면 이제 전국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럼 전국대회까지 나가면 도합 3번의 대회를 치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선 이 대회가 본인이 이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획하고 탐구하고 정리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쭉 배우잖아요. 그게 다른 대회에도
똑같이 접목이 되고 또 과학고라든가 어떤 과학 관련된 연구를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힘들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앞으로 학생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제 보고서는, 작품에 대한 설명서는 이제 시도대회 때 한번 쓰고 그거를 보완해서 이제 전국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학원에 이제 어떤 컨설팅을 받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지도 선생님이나 아까 우리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과학 전시관 그 홈페이지에서 기존 작품의 설명서 형식을 살펴보시고 그것에 이제 기반해서 쓰면 되는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보면 잘된 보고서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체계적인 보고서를 찾으려고 하는데, 요즘에 입상 트렌드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시행착오 과정을 막 열거한 거를 볼까요? 우선은 이게 초, 중, 고 수상작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 혹은 우리 학생의 눈높이와 그리고 그 발명품의 특성과 맞는 보고서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양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뭐 막 내용이 뭐 어렵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의 질로 이제 뽑힌다라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그 작품의 본연의 독창성과 실용성에 이제 초점을 맞춘 작품들이 잘 입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 사회적 가치축을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지금의 사회적 가치축은 뭐 어떤 사회적 가치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환경 위기라든가 그리고 우리 잊혀져 가지만 우리 소중한 우리 전통 뭐 어떤 우리 한국의 전통의 어떤 그런 것들 혹은 장애 학생들의 어려움을 좀 도와준다는 소외계층을 좀 한다던가 안전, 위생, 건강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시도교육청 내에서 이제 보통 1, 2위, 분야별 1, 2위 정도가 이제 전국대회 출품을 할 텐데, 물론 입상작 편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근데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7월 초에 있나요? 6월 이게 시기마다 매년 달라요. 어느 해는 여름 방학 때 하는 해도 있고, 근데 작년이나 이럴 땐 또 6월 달에도 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립중앙과학관에 가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대 선생님 아까 보셨던 보여주셨던 사진도 거기서 찍으신 맞습니다. 사진이시죠? 네. 이런 과학관에서 이제 대회를 하게 되는데, 이 대회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전시할 수 있는 이 부스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 전날 가서 본인의 작품과 보고서 그리고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게시 용지를 붙여놓고 거기에서 이제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심사위원들이 오면 작품 설명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그게 답하는 형태가 되죠. 맞습니다. 이제 이거 발표할 때 학생들 많이 긴장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우선은 전국대회까지 나간 아이들은 이미 머릿속에 그 자신의 작품이 일련의 과정이 잘 정리가 돼 있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대본도 쓰지만 어느 정도 전국대회 나간 아이들은 거기다 외운다거나 이해해서 말을 하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너무 학생들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미 이 작품 설명서를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확인의 차원이나 혹은 이 학생이 진짜 스스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탐구하고 이런 발명품을 만들었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는 절차인 것 같아요. 보통 한 5가지 질문 정도로 하시나요? 3개에서 한 5가지 정도 질문을 하시고요. 저도 사실은 전에 대상을 받을 때조차도 어떤 아이들한테 들어보니까 이거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답변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작품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셨을 때는 그걸 겸허히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건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오해가 있다면 거기서 말씀을 풀어야겠지만, 심사위원님들이 다 전문가시고 어느 정도 다 내용을 숙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좀 더 아쉬운 마음에 좀 더 보완할 점 말씀하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와 비슷한 대회가 있어요.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그 네. 발명 전시회요. 이 대회에서 보는 포커스가 조금 틀리죠. 그러니까 이 대회마다 이제 주안점이 좀 달라요. 근데 뭐 이 발명품 경진대회는 어떻게 보면 발표의 점수 이 배점이 더 큰 걸로 알고 있고, 전시회 같은 경우는
그 제작한 거랑 그 뭐 실제 발표까지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 작품을 실제 시제품으로 했을 때 이제 어떤 가능성 요거에 더 주관을 두는데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는 일단 학생들의 과학적인 접근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꼭 디지털 AI 최신 IT 기술을 접목시켜야 되나요? 최근에 트렌드가 그거라고 네. 하시잖아요. 10개 중에 한 두세 작품까지는 최신 트렌드인 것 같은데 나머지 7작품은 최신 트렌드가 아니고요. 거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거나 혹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발명품이 상을 받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제품을 상용화했을 때 아주 단가가 비쌀 수도 있고 아주 쌀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게 유리한 겁니까? 경제성이 있는 작품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미 시제품이 나온 거는 이게 이 대회의 특징은 교육적이에요. 교육적. 소외되거나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없어요. 이게 발명품으로 근데 시제품이 나오면 이거를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많지 않아도 필요하다라면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그런 대회지 진짜로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대회는 그게는 사실 부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단독으로 출전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의 이제 교육 활동이나 교육 과정을 하는데 부담이 될 정도로 개인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나?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 대회에 대한 걸 잘 모를 때는 엄청 부담이 돼요. 근데 한번 해보고 나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한 4학년 때쯤에 연수 삼아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부족한 점이 알게 돼요. 그러면 5학년, 6학년 때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발명품 경진대회 같은 이런 대회들은 약간 종합 선물 세트예요. 수학 경진대회는 단순히 문제 푸는 것만 본다, 시험을 본다라면 이 발명품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이 스스로 프로젝트의 주인이 돼서 자기 발명품을 구현하고 그리고 그걸 구체화하고 그걸 남들 앞에서 설명하고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했을 때 금상, 은상 받은 학생들한테 뭐 상금이 있나?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해외 뭐 연수의 경험도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내 캠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조금 설명하다 보니까 과학 전람회와 굉장히 과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과학 전람회는 사실은 처음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주제 잡기가 어려운데 발명품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그 과학 탐구의 프로세스를 한번 거치고 나면 보통의 이제 과학 잘하는 아이들은 4학년 때 발명품 경진대, 5학년 때 과학 전람회 나갑니다. 혹은 5학년 때 발명품, 6학년 때 전람회 나갑니다. 이게 이제 저도 보면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입상했든 안 했든 이걸 한번 경험하면 뭔가 학생들이 달라져요. 굉장히 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과학 전람회로 이어질 수가 있고 우리 대성 선생님도 이제 과학 전람회 지도교사로서 참여해서 굉장히 지도교사도 상금도 받고 상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학생들도 그런 상금이나 어떤 해외 이제 탐방을 갈 수 있는 특전이 제공되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진학이나 진로에 도움이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이 대학원 심화 영재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뭐 수업을 하다가 일단 반 정도는 이걸 했는데 이게 대학 부설 공동 영재학급의 반 이상의 학생들이 이 발명품 경진대회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반 정도는 이제 교내대회든 뭐 전국 시도대회든 나갔던 아이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예전에 생활기록부 규정이 바뀌어서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탐구의 과정과 발표의 과정을 갖춘 아이들은 뭔가 답변하거나 이런 면접을 볼 때도 확실히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국 단위 영재학교에 이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과학 관련 대회들을 경험했고 그 중에 또 많은 학생들이 발명품 경진대회를 이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죠. 과거의 과학이 어떤 골방에서 과학자 한 명이 이제 연구하는 체제였다라면 앞으로 과학 탐구는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형태예요. 그것을 발휘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남들한테 설명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간다라는 이 프로세스 자체를 경험하는 거. 우리 대선 선생님이 꼬마 과학자 많이 그러시잖아요. 꼬마 과학자, 왜 꼬마 과학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 탐구심 그리고 그런 것도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중고등학교 가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초등학교 때 안 하고 중고등학교 때 하려면 많이 어렵고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수영을 배울 때 어릴 때 물론 좀 많이 해본 아이들은 쉽게 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든 아이들이 호기심도 갖고 또 이 과정을 거쳐서 과학적인 어떤 소양이나 관심을 많이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발명품 경진대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초보자도 입문하기 굉장히 쉬운 과학 분야의 대회예요. 그래서 평소 과학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한 학생들도 아이디어만 좋다라면 참여해서 과학 분야에 갖고 있는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그 부분으로 또 연계해서 진로 진학까지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동기부여가 돼요. 그 대성쌤도 자녀분들이 이 발명품 경진대회 출전하신 경험이 있나요? 중2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저는 이제 항상 혼나는 게 이걸 학생들 지도할 때는 제가 말을 하면 학생들이 너무너무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자녀 지도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실 거예요. 발명품 경진대회 준비하는데 이거 어렵지 않대. 이거 한번 해보자. 너 이런 아이디어들 있잖아. 해보자. 그래서 자녀들을 이끌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교육 시장에 많이 이제 두드리시는데 사교육 시장은 양산해요. A, B, C, D 이 주제를 만들고 너는 A, 너는 B, 너는 C, 너는 D. 그래서 사실은 이 발명품 경진대회 애초에 취지와는 좀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되는 이제 학원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발명품 경진대회에 대해서 어떤 멘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학교에 있는 과학 선생님을 좀 멘토로 삼으면 어떨까? 그리고 요즘에 뭐 책도 있고 저희가 아이들하고 이거 처음 탐구할 때는 어떤 좋은 책의 작가한테 메일을 같이 보내서 이렇게 답변도 받으면서 좀 호기심도 키우고 탐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자율연구, 동아리 탐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담당 선생님, 그리고 이제 아까 대성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요즘에 이제 교육청마다, 각 시도교육청마다 과학원, 과학정보원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람회나 발명품 경진대회 작품들을 상설 전시하거나 특정 시기에 이제 집중 전시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견학하고 거기에 하는 담당 우리 어떤 선생님이나 또 장학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특정 시기에 대회와 관련돼서 여쭤본다라면 문제가 있지만 그 시기가 아닌 시기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여쭤보는 거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IT 시대 어디 홈페이지요? 홈페이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와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여러 가지 체험 탐방 프로그램들, 이 발명품 경진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명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지역 공동 발명 영재 학급에 이제 많이 속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3학년 때부터 이제 뭐 방과 후나 주말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발명 기법들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발명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데 이 별의별 교육연구소도 빠질 수 없죠. 저희가 다양한 발명 기법이나 핵심 노하우들을 이제 별도의 컨텐츠로 올려놨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 본선이나 전국대회는 끝나고 나면 꼭 그 다음 주 일주일 정도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참여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 본선 전시장을 한번 가보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출품했던 아이들은 본인 작품 설치하고 나면 정신을 못 차려요. 다른 작품 구경하느라고. 그러면서 또 호기심이나 이 관심 영역이 넓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이 콘텐츠는 발명품 경진대회를 처음 접하는 초급자를 대상으로 한 이제 콘텐츠고 저희 콘텐츠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과학 탐구대회나 이제 발명대회 이제 준비하는 거기에 이제 보시면 핵심 노하우들이 담겨 있습니다. 등쌤 마지막 홍보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과학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들하고 진짜 방학도 없이 주말도 없이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보람되고 아이들이 또 본인의 꿈을 키워가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